네, 지금 현장에서는 마임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5년째가 됐습니다. 그날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세월호 참사 기억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4.16 재단과 4.16 참사 가족협의회가 주관합니다. 안산 화랑 유원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시민 등 5천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공연이 마무리가 됐고 곧 영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음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점점 더 기울어요. 4차례 구조 기회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 파악이 중요할 텐데 헬기 세대와 경비정 모두 출동하는 동안 세월호와 교신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해경분들은 구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항공구조사 누구도 승객을 구하거나 퇴선하라 알리기 위해 선내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했는데 무능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진실을 밝혀달라는데! 내 자식이 어떻게 갔나 진실을 밝혀달라는데 왜 이렇게 몰아붙여? 왜 이렇게 몰아붙어? 세월호 특조위 대응 방안 문건도 내부 작품이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증언입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한 명만 처벌받았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해인과 해경이 질병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세월호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족대책위와 민변에서는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아니라 2014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전 총리도 세월호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저희는 그 당시 생각이 다 나요. 잊을 수 없고 뼈에 삼치는데 사회 지도층이신 고위 공무원께서는 왜 모르고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네, 고맙습니다. 기억 영상 5년의 기억, 우리의 다짐까지 함께 했습니다. 참으로 슬픔만으로도 네, 5년의 기억, 우리의 다짐이라는 주제의 기억 영상까지 보셨습니다.
기꺼이 슬퍼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밝혀진 5주기를 맞아 진실 오늘 속에서만이 기억식이 열리고 눈물을 있습니다. 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또한 그 진실 진행되는 바탕 이번 위에 세월호 참사 책임져야 할 5주기 사람이 기억식에는 책임을 지고 유가족과 처벌을 시민 받아야만 등이 검은색 안전 복장을 하고 대한민국, 그리고 참석을 하고 이전과는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유은혜 가능해질 부총리와 겁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등 다음 정부와 순서로 정당 또 한 분을 대표들도 모셔볼 대거 텐데요. 참석한 지난 것으로 5년의 시간 전해지고 동안 있습니다.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미안함으로 보냈을 한 사람입니다. 생존학생 장애진 각계 님의 추도사에 이어서 편지 다양한 방송이 기억 있겠습니다. 공연이 진행되고 우리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띄울 편지를 읽는 동안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영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할 겁니다. 영상에는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 가보고 영상이 싶어할 만한 마무리가 곳을 됐고 담아봤습니다. 이제 또 다른 그동안 전 영상이 세계 준비가 각지에서 되고 있습니다. 기억과 진실을 위한 싸움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이 분위기 그분들께 계속 우리 아이들이 인사드리는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존학생 장혜진님의 편지 낭송과 최강현 작가님의 그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월호 생존학생 모임 메모리아 대표 장혜진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이란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아직도 밝히지 못해 그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같이 걸어온 5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숨겨지고 감춰졌던 것들을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조금씩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중 여전히 감추고 있는 것 하나, 대통령의 7시간. 그 시간을 30년간 봉인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0년이 지나면 저희는 50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포기할 거라는 생각으로 긴 시간을 묶어놓은 것일까요? 시간을 잘못을 감추고 빠져나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결백하다면 이렇게까지 숨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정치인 중 몇몇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작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민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비치도록 하며 서로의 사이를 이간질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당이 모여 노력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 시선이 아닌 이웃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을 때 수사권 기소권도 없이 조사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당시 정부에 의해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 덕분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권 기소권도 없는 상태로 조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조사된 내용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만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 돌아오지 못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마 국가가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언론과 국가에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위로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왜 왜곡된 얘기로 피해자들이 더 상처 입게 만드셨나요? 왜 피해자가 책임자를 나서서 찾고 죄를 물어야 할까요? 왜 피해자 스스로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할까요? 도대체 왜? 피해자가 외쳐야 하는 세상은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세월호 생존자라는 단어가 무거운 죄책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사이가 된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국민의 안전을 도맡아 책임지고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을 밝히는 것이 오래 걸릴 걸 알고도 시작하였습니다.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벽을 부수어도 그 뒤에는 복잡한 미로가 있었습니다.